중국 선전, 푸텐 CBD 초고층 빌딩들이 빼곡히 들어선 이곳은 중국 경제 성장의 상징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도시 중 하나로 이제는 뉴욕, 런던 못지않은 금융 중심지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서 중국 경제를 주도하는 한 남자, 바로 장웨이, 중국 국영은행의 해외 투자팀 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중국의 막대한 자본을 세계 곳곳에 투자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으며 매일같이 수십억 위안 규모의 거래를 성사시키며 중국이 곧 세계 금융의 중심이 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이미 세계 2위 경제 대국입니다. 조만간 미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금융 강국이 될 것입니다. 그는 중국이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으며 서방 국가들이 중국을 우러러보는 시대가 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중요한 출장이 주어졌습니다. 중국 국영은행이 중동 시장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면서 장웨이가 대표로 두바이에 출장을 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는 출장을 앞두고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중동은 중국 자본이 진출해야 할 핵심 지역입니다. 이번 기회에 두바이에서도 중국의 위상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두바이에서 보게 될 현실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비행기가 두바이 국제공항에 착륙한 후 장웨이는 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그는 공항 내부를 둘러보며 중동에서도 중국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확인하고 싶다는 기대감에 차 있었습니다. 이제 중국은 어디를 가든 환영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자동 입국 심사대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바로 앞에서 한국인들이 자동 심사대를 빠르게 통과하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단 몇 초 만에 입국을 마쳤습니다. 그 모습을 본 장웨이는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왜 한국인들은 이렇게 빠르게 통과하는 것이지? 그는 당연히 자신도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차례가 되자 공항 직원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중국 여권 소지자는 자동 입국 심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저쪽 일반 심사 창구로 가십시오. 장웨이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왜 한국인은 자동 입국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데 저는 안 되는 겁니까? 공항 직원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규정상 그렇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이 한국보다 훨씬 큰 나라인데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그는 결국 일반 심사 창구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중국 여권을 가진 사람들만 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는 씁쓸한 표정으로 줄을 서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중국은 이제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중국인은 여전히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겁니까? 그는 처음으로 중국이 정말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가? 라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국제금융 포럼이 열리는 컨퍼런스 홀. 장웨이는 세계 각국의 금융 관계자들과 함께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자신 있게 중국의 자본력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이제 세계 최고의 투자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중국의 자본과 기술이 여러분의 시장을 성장시킬 것입니다. 그는 서구 금융 관계자들이 중국을 우러러볼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회의 참석자들의 반응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몇몇 중동 투자자들이 손을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중국의 자본이 크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최근 UAE에서도 한국 금융기업들이 신뢰를 받고 있죠. 장웨이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한국 금융 쪽에서는 중국과 비교도 안 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나 한 명이 아니라 여러 금융 전문가들이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요즘 중동에서는 한국의 금융 시스템이 더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디지털 금융 기술이 혁신적이라서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중국이 아니라 한국이요? 그러자 중동 투자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자본력은 인정하지만 중국의 금융 시스템은 여전히 관료적이고 복잡한 절차가 많습니다. 반면 한국은 신속하고 투명하며 기업 간 신뢰가 높습니다. 장웨이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한국이 금융 강국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보기에 한국은 단순한 제조업 중심 국가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중동에서조차 한국 금융기업이 중국보다 더 신뢰받고 있다니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한국이 금융시장에서도 중국을 앞서고 있는 겁니까? 그는 처음으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장웨이는 두바이에서 경험한 일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 대국이 되어가고 있다고 믿었는데 왜 두바이에서는 한국이 더 신뢰받고 있는 것일까? 그는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국제 투자 컨퍼런스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참석하기 위해 곧장 서울로 향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고 장웨이는 비즈니스석에서 내려 입국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예상치 못한 첫 번째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두바이 공항에서
한국인이 빠르게 입국 심사를 통과하는 것을 보며 중국과 한국의 여권 가치 차이를 실감했지만 혹시나 실수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인천공항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바로 앞에서 한국인 승객들이 자동 입국 심사대를 거쳐 단 몇 초 만에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심사대 직원들은 한국인들에게 밝게 인사하며 어서 오세요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그 뒤를 따라가 자동 심사대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공항 직원이 다가와 손을 내밀며 제지했습니다. 중국 여권 소지자는 자동 입국 심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저쪽 일반 심사 창구로 가 주십시오. 장의인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왜 한국인은 자동 입국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데 저는 안 되는 겁니까? 공항 직원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과 몇몇 국가만 해당됩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미 일반 심사 창구에는 중국인들만 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컸는데도 아직도 세계는 우리를 신뢰하지 않는단 말인가? 이 작은 나라가 우리한테 이렇게 대우해도 되는 거야? 그렇게 10분 넘게 기다린 후 그는 겨우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무인으로 운영되는 공항철도 교통카드 발급기가 눈에 띄었습니다. 장의인은 서울 중심으로 가는 공항철도를 타기 위해 카드를 구매했습니다. 그는 기계를 조작하며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교통카드를 만들 수 있다고? 중국에서도 QR코드를 이용한 결제가 보편화되어 있었지만 공항에서 이렇게 간편하게 모든 교통수단을 연계하는 시스템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기대 반, 의심 반의 마음으로 공항철도에 탑승했습니다. 그러나 기차 내부에서 그는 또 한 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객실 내부가 매우 깨끗하고 너무 조용하잖아. 사람들은 통화도 자제하고 질서를 지키며 타고 내리네. 무료 와이파이가 제한 없이 연결되고 인터넷 속도는 장난 아니야.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상하이와 비교했습니다. 우리 중국도 대중교통이 발달했지만 이렇게 조용하고 질서정연한가? 그 순간 갑자기 뒤쪽에서 크고 시끄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몇 명의 중국인 관광객들이 큰 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마트폰을 들고 위챗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고 심지어 한 명은 통로 한가운데 서서 웃으며 친구에게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야, 여기 인터넷 진짜 빠르네. 한국 지하철 진짜 깨끗하다. 근데 우리나라보다 자리 좀 좁은 것 같아. 그들의 목소리는 공항철도의 정숙한 분위기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아무 말 없이 스마트폰을 보거나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중국인 관광객들만 유독 큰 목소리로 떠들고 있었습니다. 장의인은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왜 저렇게 시끄럽게 구는 거지? 그는 자신도 모르게 주위를 살폈습니다. 한국인 승객 몇 명이 조용히 눈길을 주었다가 이내 고개를 돌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직접적으로 불편함을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이 분위기만으로도 그들의 행동이 눈에 띄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장의인은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그는 상하이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떠드는 모습이 익숙했기에 처음에는 이런 분위기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이 순간 처음으로 한국의 질서의식이 더 나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중국이 더 강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그렇기만 한 걸까? 그는 자신이 한국 사회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대형 투자회사와의 미팅을 위해 여의도로 향했습니다. 중국과 한국 간의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는 회의실에 앉아 한국 금융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중국의 금융 시스템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중국 자본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한국과도 더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 금융 관계자들은 예상과는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물론 중국의 자본력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중국 금융 시스템은 여전히 관료적이고 투명성이 낮은 것이 문제입니다. 장의인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중국 금융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옛날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자 한국 관계자가 서류를 보여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중국에서는 해외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고 규제가 불확실합니다. 반면 한국은 계약부터 자금 조달까지 빠르게 진행할 수 있죠. 장의인은 반박하려 했지만 논리적으로 밀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바이에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중국은 자본력이 강하지만 한국은 신뢰와 투명성에서 앞선다. 그는 처음으로 중국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인정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날 밤, 장의인은 갑자기 몸이 좋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침부터 피로가 쌓였던 탓인지 몸이 나른하고 두통까지 시작되었습니다. 이러다 감기에 걸리는 건 아닐까?
그는 상하이에 있을 때 감기에 걸리면 대형 약국을 찾거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만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약을 구매하려면 처방전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고 대부분의 약국은 저녁이면 문을 닫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곤란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는 고민했습니다. 벌써 밤 11시인데 이 시간에 약을 구할 수 있을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스마트폰으로 근처 약국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호텔에서 5분 거리에 24시간 운영하는 약국이 있었습니다. 그는 반신반의하며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약국에 도착했을 때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내부에는 몇 명의 손님이 약을 구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약사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는데 약을 바로 구매할 수 있습니까? 약사는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열은 없으신가요? 목은 괜찮으세요? 장의인은 순간 놀랐습니다. 단순히 약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태를 먼저 확인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열은 없지만 목이 따끔거리고 몸이 무겁습니다. 그러자 약사는 몇 가지 약을 추천하며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건 종합 감기약이고 졸음이 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그리고 이모캔디는 따뜻한 물과 함께 드시면 목이 훨씬 편안해질 겁니다. 장의인은 잠시 멍해졌습니다. 중국에서 약을 살 때는 약사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울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약을 살 수 있다는 게 신기하네요. 한국에는 24시간 약국이 많은가요? 약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서울뿐만 아니라 주요 도시에는 늦은 밤에도 문을 여는 약국이 많습니다. 갑자기 아플 때 당황하지 않도록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거죠. 장의인은 그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성장한 나라가 아니라 국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한 나라구나. 그는 결제 후 약을 받아들고 약국을 나섰습니다. 따뜻한 밤 공기를 마시며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언제쯤 볼 수 있을까? 서울에서의 일정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장의인은 지난 며칠 동안 한국에서 겪은 일들을 정리하며 여러 번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이 모든 면에서 한국보다 우위에 있다고 확신했지만 공항에서의 차별, 대중교통 시스템, 금융 시스템, 24시간 약국 등을 경험하면서 그의 생각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니구나. 사회 시스템과 시민의식에서도 중국보다 훨씬 앞서 있다. 그렇지만 마지막 순간 그의 마음속에 다시 의심이 싹트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서울의 한 유명한 국밥집을 방문했습니다. 따뜻한 국물 요리를 먹으며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마무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식당에 들어가 자리에 앉자 종업원이 메뉴판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는 소머리 국밥을 주문한 뒤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잠시 후 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테이블을 살펴보던 그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왜 내 테이블에는 반찬이 몇 개밖에 없지?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주변 한국인 손님들의 테이블에는 다양한 밑반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순간 불쾌해졌습니다. 혹시 내가 외국인이라서 일부러 반찬을 덜 준 건가? 한국에서의 며칠 동안 좋은 경험을 했던 만큼 이 순간만큼은 역시 한국인들은 외국인을 차별하는 것인가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는군.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해도 배타적인 문화는 여전한 걸까? 그는 종업원을 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반찬이 더 있습니까? 그러자 종업원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손님. 셀프바에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장의인은 순간 멍해졌습니다. 그제야 가게 한쪽에 셀프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곳에는 다양한 반찬이 놓여 있었고 손님들이 직접 가서 원하는 만큼 가져가는 방식이었습니다. 내가 오해했구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셀프바로 향하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처음부터 확인했더라면 괜한 의심을 하지 않았을 텐데 한국의 시스템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차별이 아닐까 하고 의심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오히려 이런 시스템이 훨씬 합리적이지 않은가? 식사를 마친 후 그는 호텔로 돌아가기 전 근처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간단한 간식거리와 기념품을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물 한 병과 한국 과자 몇 개를 들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마친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지갑을 꺼내려다가 실수로 10,000원짜리 지폐를 떨어뜨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당황하며 몸을 숙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뒤에 서 있던 한국인 손님이 지폐를 주워 건네주었습니다. 손님,
돈 떨어뜨리셨습니다. 장의인은 순간 놀랐습니다. 그는 상대방이 지폐를 줍자마자 가져갈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국인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돈을 건네주고 다시 계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의인은 지폐를 받아들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인데요. 그 순간 그는 두바이에서 경험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중국 여권을 들고 있으면 자동 심사대를 통과할 수 없었고 두바이에서조차 한국 금융이 더 신뢰받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의 마지막 순간 누군가가 아무런 고민 없이 지폐를 주어 건네주고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태도를 보이는 모습을 보며 그는 한국이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중국이었다면 분명 돈을 돌려주지 않고 가져갔을 텐데 이 나라는 시스템뿐만 아니라 사람들 개개인의 시민의식까지도 높구나.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었군. 다음날 아침 장의인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고 있었습니다. 그는 출국장으로 향하며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공항 내부, 체계적인 보안 검색 절차, 질서를 지키며 조용히 대기하는 사람들. 그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단순히 경제 성장만 한 나라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과 국민 의식까지도 성숙한 나라구나.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나부터라도 변해야겠다. 질서를 지키고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중국이 변하려면 나 같은 사람부터 변화해야 한다. 비행기는 활주로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보며 마지막으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중국도 이런 나라가 될 수 있을까? 비행기가 상하이 푸동 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장의인은 중국에 돌아왔다는 안도감을 느끼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한국에서 보고 배운 것들이 계속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입국장을 나오면서 그는 습관적으로 중국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외국인 줄에 서야 했지만 이곳에서는 중국인이므로 빠르게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여권을 제출하고 대기하세요. 입국 심사대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고 진행 속도는 너무나 느렸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피곤한 얼굴로 서류를 확인하고 있었고 줄을 선 사람들은 짜증이 가득한 표정으로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천공항에서의 빠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떠올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중국도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되었는데 왜 이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뒤처져 있는 걸까? 이제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한국은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한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입국장을 빠져나오면서 중국과 한국의 차이가 점점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마자 그는 택시를 타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줄이 엉망이었고 사람들이 새치기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야, 내가 먼저 왔어. 아니야, 내가 먼저 기다렸다고. 승객들끼리 언성을 높이며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택시기사들은 목적지를 듣고 가깝다며 승차를 거부하거나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게 당연한 일인가? 그는 한국에서 택시를 탔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승차 거부가 없었고 요금은 미터기로 정확하게 계산되었다. 택시기사들은 손님을 위해 차 문을 열어주고 친절하게 목적지를 물어보았다. 거스름돈을 정확하게 챙겨주었고 모바일 결제도 가능했다. 그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편리한 이유는 단순히 경제가 발전해서가 아니다. 사회 전체의 시스템과 규칙이 자리 잡혀 있기 때문이다. 그는 결국 짜증이 난 얼굴로 택시에 올라타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과연 이 문화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는 회사로 복귀한 후 한국 출장에서 배운 점들을 팀원들에게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국에서 경험한 이야기들을 하자 동료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한국, 그 작은 나라가 중국보다 뭐가 낫다는 거야? 우리도 곧 한국을 따라잡을 거야. 아니, 이미 넘어서지 않았나? 너무 한국을 미워하는 거 아니야? 그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도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한국보다 모든 면에서 앞서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경험한 것들은 분명 한국이 더 앞서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무작정 한국이 더 낫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배워야 할 점이 있다는 식으로 접근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팀원들에게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도 한국처럼 좀 더 효율적이고 투명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더 경쟁력이 생길 겁니다. 일부 동료들은 여전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몇몇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맞는 말이네.
한국 기업들은 빠르고 유연하게 움직이니까 그는 깨달았습니다. 변화는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설득해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장웨이는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일상의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줄을 서서 타기 시작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크게 떠들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에게 반말 대신 존댓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작은 변화처럼 보였지만 그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한국 사회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중국도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그는 한국을 닮아가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먼저 변하고 주변을 변화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출장 보고서를 정리하면서 마지막 문장을 작성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니다. 그들이 강한 이유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높은 시민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진정한 강대국이 되려면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적 성숙도에서도 발전해야 한다. 그는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이제 나부터 변해야 한다. 그는 모니터를 끄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보이는 상하이의 빌딩 숲을 보며 그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중국도 이런 나라가 될 수 있을까? 그는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자신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작은 변화일지라도 그는 한국에서 배운 것을 실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